네, 어제였죠.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카드 업계는 당혹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소상공인은 수수료 인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이번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으로 예상보다 수수료 인하 폭이 컸다며 카드업계 노조는 투쟁 예고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카드업계와 정부의 꼬인 실마리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어제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거든요. 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그 매출액을 5억에서 30억으로 6배를 확대한 것이고요. 네. 모든 가맹점의 수수료는 2% 이내로 이번에 들어왔다. 네. 또 하나는 이번에 우대 수수료율을 받는 그러한 가맹점의 평균 그 금액이 한 300만 원 정도 혜택을 본다. 네.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런 조치 때문에 사실은 카드사에게서는 상당히 충격을 준 것이고요. 네. 또한 뭐 어떤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에게는 또 좀 선물을 준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는 서비스가 축소되기 때문에 불만을 그 어떤 가질 수 있는 그런 네.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 인하 방안으로 인해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 가맹점이 이제 전체 가맹점의 93%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네네. 250만 곳이 네. 이제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우리 전체의 어떤 가맹점 수가 현재 네. 신용카드 가맹점 수가 269만인데요. 그 중에 93%는 250만의 가맹점이 이번에 이제 혜택을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수료율이 5억에서 10억의 매출액을 가진 그 어떤 매출액 업체의 경우에는 1.4%이고요. 10억에서 30억까지의 경우에는 1.6%의 어떤 수수료에 적용을 받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도 또 하나는 이제 그 부가가치세 에 대한 매출 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네. 사실상 한 1.3% 이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체 가맹점의 평균적으로는 한 300만 원 내외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전에 나왔는데 네네. 93%까지 우대 가맹점으로 네네. 적용이 되는 그 비율이 확대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네네. 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카드 수수료율은 이제 정부에서 법으로 이렇게 제정되게 된 것이 2012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2년도에는 우대 수익률에 대한 적용 그 매출액이 2억이었습니다. 네. 근데 3년 후에는 2015년에는 5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2018년에는 30억으로 확대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억에서 5억에서 30억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이번에 이제 그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지금 현재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서 카드업계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카드 노조 저희가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외환카드 노조 정종호 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발표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카드업계 분위기가 어떻다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초상치 분위기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발표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은 모든 부담을 카드 업계 및 카드 노동자들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네. 저희가 최저 임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 비판과 책임을 온전히 카드업계에 전가함으로써 카드 산업에 대한 미래를 뿌리채 뽑아버린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 카드 산업 종사자들의 자존심, 저희는 국내 경제의 한 축인 소비 산업의 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일하고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악덕고리 대금업자로 치부돼서 서민 경제 및 영세 중소가맹점을 착취하며 사업을 영위한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사회적 악역을 담당하는 것처럼 포도되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사실 기존에는 이제 가맹점 단체와 카드 노조업계가 공동 요구안 합의가 됐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공동 요구안이 뭔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왜 불발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공동 요구안의 전제는 카드 지불결제 시장의 최대 수혜자인 대형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 현실화 및 하한선에 대한 법 제한을 통해서 일반 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동참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이 저희로서는 대한민국 사회 공동체로서 최선의 대안이라고 봤고요. 카드 지불 시장의 그 수혜자들, 정부, 가맹점, 카드업계가 각각 고통 분담을 해서 영서의 중소 가맹점들의 고통과 카드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막아내는 사회적 상생에 합의를 이루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불발된 사유는 이번에 그 금융위원회 수수료 개편안에 차등 수수료 제도가 일부 반영돼 있긴 한데요. 금융위원회는 역진성 해소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대형 가맹점의 부분은 빠져 있어서 그게 이제 지금 맞지 않는 그 정책이 발표된 거죠. 이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 당초에 이제 차등 수수료와 관련해서 합의를 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지금 나온 안에서는 뭐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핵심적인 거는 빠졌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럼 차등 수수료가 합의한 대로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파장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형 가맹점 부분만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역진성 해소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그저 일반 중소 가맹점의 인하만 발표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대형 가맹점 스스로 현실화로 카드 업계가 일반 중소 가맹점의 인하 여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적자 상태에 빠지게 되는 카드사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정부가 카드업계 마케팅 비용을 줄여서 수수료 인하를 감내하라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지금 카드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으로서 좀 여쭤볼게요. 스스로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74%의 마케팅 비용이 카드사와 소비자의 계약인 상품 약관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고요.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상품 서비스 변경에도 3년이 지나면 약관 변경 승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는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단 한 채로 약관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할인 서비스, 무이자 할부를 누리는 분들이 일반 서민분들인데 이것이 과연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맞는 정책인지 그리고 그런 서비스 축소가 되었을 때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이루어져서 영세 중소 가맹점 분들에게도 나비 효과처럼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또한 정책 과정에서 고심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 대한 후폭풍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소상공인과 또 카드업계 종사자들 간 쉽게 말해서 을과 을의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계획은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 정책을 막아내는 투쟁을 할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을과 을의 싸움의 프레임은 아니고요. 저희는 공동 요구안을 통해서 을과 을이 상생하고 연대해서 지금까지 카드 지불결제 시장의 최대 수혜자인 대형 가맹점의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해보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를 일부 이뤄낸 측면이 있긴 하고요. 또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카드업계의 파견직 노동자들, 언제 구조조정 당할지 몰라 매일 불안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들은 을조차도 되지 않는 병과 정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향후 금융위원회 앞 천막농성 그리고 6개 카드사 노동조합 긴급 공동 임시대의원대 개최, 이어서 15만 카드업계 노동자 총궐기대회 그리고 카드업계 동시총파업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 외환카드 노조의 정종우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카드 노조 입장 들어보셨습니다. 네. 노조 입장도 어떻게 보면 생존권을 놓고 싸우는 것 같은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을 네.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런 식의 어떤 일방적인 안이 노조 입장에서는 나중에 카드 업계에 대규모 구조조정, 인력 삭감 뭐 이런 것들로 돌아올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처로 카드사는 순이익에 한 8천억 정도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의 수익도 그 카드사 입장에서는 더 확대를 해야 될 판인데 더더군다나 그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번에 경영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뭐 인원 구조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임금을 또 낮춘다든지 네. 아니면 이러한 조치들을 그다음에 그 소비자에게 주는 그 서비스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 자신들의 어떤 손익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네.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그 카드업계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방안이라고 하면 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게 온전히 소비자가 그 혜택, 그러니까 기존에 보던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고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순환 구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그 할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12개월 할부라든지 이러한 24개월 할부라든지 하는 받는 중에 많은 부분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받고 있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살 때 다소 이렇게 뭐 24개월이라든지 12개월로 나눠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이러한 그 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는데 상당히 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소득이 낮은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그 구매 행위, 지금 말씀한 어떤 이 소비 심리가 네.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는 소비 위축도 이번에 경기 침체와 함께 그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해외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이 전체적인 수수료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떤지 궁금하고 네. 예를 들면 이제 카드를 사용할 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수수료율에 따라서 거기도 이제 혜택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정해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네네.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이번에 인하한 수수료율로 기준으로 한다면 네. 우리나라 수수료율이 결코 비싸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선진국은 그 가맹점이 카드를 받는다 안 받는다를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수납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수납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가맹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 어떤 그 허용할 수 있는 부분, 자신들이 계획대로 어떤 뭐 매출액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강제 수납제이다 보니까 네. 실제로 카드사도 선택권이 없고 소비자도 선택권이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제는 이제 내몰리게 됐다는 점에서는 이제는 이제 소비자도 선택권을 또 가맹점에게도 선택권을 주는 또 카드사에게도 수수료율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순환 구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거에 대한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그중 하나가 이제 마케팅 비용을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네네. 카드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케팅 비용을 줄이면 가맹점들한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네네. 지금 이제 수수료 인하가 결국 마케팅비를 줄여서 그 준인 만큼 네네. 수수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정부의 설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는 결국 엄발의 오줌 누기처럼 마케팅비를 줄이면 카드 사용 자체가 줄어들 거다. 네네. 그럼 이게 누구한테 가맹점한테 과연 이익이 되는 것이냐라고 네. 반문하는 네.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현재 이제 카드로 인해서 결제하는 금액이
627조 가량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체 지금 이번에 금융위 발표는 카드사의 전체 마케팅 비용이 6조 원 정도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카드 사용액의 1%가 지금 그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지금 노조 위원장 얘기 들으면 네. 그 75%는 약관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은 한 1조 원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조 원 정도의 일시적인 마케팅 비용을 또 그거를 줄였기 때문에 사실상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혜택이 줄어들고 또 할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회비가 증가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위축되는 것은 사실은 기정사실화되는데 그 규모가 얼마이냐는 이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사실 이번 당정의 카드 수수료 인하 방침이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성난 그 소상공인의 민심 달래기용이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일각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라도 팍팍한 소상공인의 살림살이를 표주한다는 지적도 있고, 자 그렇다면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수수료 인하의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점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에서 5억에서 이번에는 30억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아주 높은 어떤 그런 혜택을 이번에 과감히 실행한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카드사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카드사와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하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수수료율에 대한 것들은 방향성은 맞되 너무 이렇게 급하게 급진적으로 간 어떤 그런 혜택 구조가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이 금융에 대해서 가격 통제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이 우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렇게 쉽게 개입을 정부가 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도 또 쉽게 이런 방법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과연 금융적인 또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올바른 어떤 방법이냐 조치냐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